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 그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건국한 첫 번째 왕인데요. 그는 어떻게 가야를 건국하게 됐을까요? 천지가 처음 열린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다. 다만 고관들이 백성들을 통솔할 뿐이다. 북쪽 고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고관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땅에 닿아 있었다. 줄 끝을 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쌓여 있어 열어보니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알 6개가 화하여 사내 아이로 되었는데 모두 왕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를 수로라 하고 혹은 수릉이라 하였는데 수로는 대가락의 왕이 되고 나머지 5인도 각기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이처럼 수로왕은 9명의 족장들인 구간의 추대에 의해 금관가야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서 나온 나머지 5사람은 고령의 대가야, 하만의 아라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고성의 소가야의 왕이 되죠. 그런데 수로왕과 더불어 꼭 알아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수로왕비 허황옥입니다. 이곳은 김수로왕의 왕후인 수로왕비릉이다. 수로왕릉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데 구지봉 바로 옆에 있다. 수로대왕님의 부인은 사실은 허황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후손된 사람으로서는 참 허왕후라고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합니다. 허왕후님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출신으로 서기 48년 7월 27일 날 가락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허왕후님과 김수로 대왕의 혼인 관계는 그 가락국기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허왕후님이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증거는 DNA 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DNA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인도 남반부의 여성의 DNA가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허왕후님은 인도 계통의 여성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허왕후님은 수로대왕님보다 10년 일찍 돌아가셨어요. 157세나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대왕님은 158세가 되는데 이러한 오랫도록 이렇게 사시면서 가락국이 아주 번창 국가가 아주 강한 국가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 아마 수로대왕님 네 분의 그 어떤 공적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신비로운 석탑이 하나 있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탑인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기하게도 이 돌 위에 닭피를 떨구면 굳지 않는다고 한다.
바다를 건너올 때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싣고 왔는데 어부들이 파도를 막아준다고 하여 석탑을 깨어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모습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수로왕릉에도 아유타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태양무늬와 쌍어무늬다. 왕릉과 승선전 등을 중수하였음을 알리는 중건신도 명비의 이수 부분에 수로왕비가 인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듯 인도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태양무늬가 새겨져 있고 왕릉 바로 앞 남릉 정문 양쪽 무늬에는 흰색의 석탑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흰색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쌍어문이 있다. 쌍어문은 인도 아유타국의 용왕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수로왕비릉 바로 옆에는 수로왕의 탄생 신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이 있다. 수로왕비릉이 있는 평탄한 위치가 거북의 몸체이고 서쪽으로 쭉 내민 봉우리 형상이 거북의 머리 모양과 같다 하여 구지봉이라 한다. 정상에는 아주 오래된 고인돌이 있는데 그 위에 한석봉이 쓴 구지봉석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특히 쌍어문은 인도에 가면 힌두교 사원 정문마다 조각되어 있고 생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양이죠. 그러니까 허왕옥이 가야로 오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수로왕의 왕비 허왕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수로왕은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아유타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됐을까요? 수로왕이 가락국을 연 지 7년째가 됐지만 아직 왕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늘의 명에 의해 이 나라의 왕이 됐듯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붉은 빛깔의 돛을 달고 검붉은 빛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해 오는 배 한 척이 나타난다. 아유타국의 공주 일행이 탄 배다. 국왕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수로왕은 친히 나가 공주를 정중히 맞이한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황천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의 임금수로는 하늘에서 내려보내어 왕위를 오르게 한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짝을 짓도록 하라 하시고는 도로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아직까지 귀에 생생하니 너는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거라고 하셨답니다. 이리하여 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감히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참못 성스러워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오.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오셨으니 이 몸은 매우 행복하오. 이렇게 하여 김수로왕은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을 왕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는 10남 2녀의 자녀를 둡니다. 첫째는 2대 거등왕이 되고
둘째와 셋째는 왕비의 요청에 따라 김혜어 씨가 되죠. 나머지 7왕자는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의 인도로 출가하여 하동 칠불사에서 성불했다고 합니다.